안녕하십니까? 김준석의 풋볼 인사이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는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은 차라리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한 국가의 아픈 역사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기록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무려 68년 만에 깨져버린 충격적인 기록에 대해서 말입니다. 68년.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68년입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 FIFA 주간 대회에서 인도네시아에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거의 70년에 가까운 그야말로 불패 신화였죠. 그런데 그 신화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FIFA가 2026주 월드컵부터 본선 진출국을 48개국으로 늘리고 아시아 티켓을 8.5장으로 대폭 확대하며 사실상 14억 인구의 중국을 위해 멍석을 깔아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바로 그 대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실패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형편없는 전술, 기초부터 무너진 기술, 그리고 자국 팬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처참한 정신력까지.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거대한 축구 비극의 실체를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그렇다면 모든 비극의 시작, 그 발단이 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난 9월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갤로라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리는 바로 그곳에서 펼쳐진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9차전이었죠.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이 이끄는 중국 대표팀,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 하나, 바로 승리였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패배는 곧 탈락.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였습니다. 여기서 패배한다는 것은 월드컵을 향한 여정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코어는 0대1, 중국의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FIFA 랭킹 94위의 중국이 그들보다 30계단 가까이 낮은 123위 인도네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이 패배 하나로 중국은 C조 최하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됐고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제 손으로 꺼뜨리고 말았습니다. 역대 최다인 8.5장의 아시아 티켓이 걸려 그 어느 때보다 월드컵의 문이 활짝 열려있던 바로 그 순간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중국은 이토록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총체적 난국에 빠진 전술과 기술의 문제입니다. 스포츠, 특히 축구에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기의 기록을 한번 보시죠. 전체 슈팅수, 중국 5개 vs 인도네시아 13개 유효 슈팅수, 중국 단 1개 vs 인도네시아 3개 보이십니까? 90분 내내 경기를 뛰면서 골문 안으로 향한 슈팅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후반전 실점한 상황에서 볼 점유율을 무려 61%나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슈팅은 단 1개에 그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마치 엔진 없는 최고급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공은 소유했지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공격을 전개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약속된 플레이도, 번뜩이는 움직임도, 위협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의미 없는 점유율의 극치였죠. 이런 답답한 경기력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한 것은 바로 중국의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절규 섞인 비판을 들어보시죠. 크로스 하나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공격수, 경기 끝날 때까지 산책하는 미드필더, 고작 70분 뛰고 쥐가 나는 프로 선수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처참한 평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의 기술적, 전술적 민낯입니다. 둘째, 기술보다 더 심각한 바로 선수들의 정신력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경기력은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모습은 용납될 수 없죠. 이 문제의 핵심은 경기 후 팀의 주장이자 베테랑 골키퍼인 왕다레이 선수가 남긴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왕다레이. 어떤 순간, 어떤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오늘 인도네시아는 페널티킥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패배한 팀의 주장이 할 말입니까? 자신의 실력 부족과 팀의 패배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마치 판정 때문에 졌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 자국 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중국 팬, 그렇게 명백한 반칙에 무엇이 불만인가? 페널티킥 판정은 당연했다. 중국 팬, 리드를 내준 상황에서
수비 진영에서 공이나 돌리는 게 투지인가? 바로 이겁니다. 팬들조차 명백한 반칙이라고 인정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일로 돌리는 리더의 태도.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실언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반에 깊숙이 퍼져 있는 패배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사의 심장이 아닙니다. 패배를 합리화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전술의 붕괴,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정신력의 붕괴가 합쳐져 68년의 치욕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적, 정신적 문제들. 하지만 이건 표면에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국 축구의 진짜, 그리고 가장 무서운 문제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8년 만에 인도네시아전 패배는 단순한 일패가 아닙니다. 이건 사건을 넘어선 역사적인 치욕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중국 대표팀이 거의 70년 전 축구와도 제대로 없던 시절의 선배들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축구 굴기를 외치며 수없이 발표했던 그 원대한 발전 계획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고작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었단 말입니까? 이제 이건 단순히 월드컵 본선 진출에 또 실패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 바로 가슴에 단 오성홍기의 무게와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주는 자부심마저 잃어버린 한 국가 축구의 총체적인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마저 갉아먹고 있는 이 현실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마주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 역사적인 붕괴가 불러온 후폭풍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국 내에서 터져나온 전례 없는 비난의 폭풍과 끝을 알 수 없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먼저 언론의 반응부터 보시죠. 언제나 대표팀을 감싸고 희망을 이야기하던 중국의 주요 언론들, 텐센트 스포츠나 소후닷컴 같은 곳들마저 더는 옹호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와 눈물의 역사. 이번 탈락은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일이었다. 애초에 3차 예선까지 진출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언론마저 기적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현재 중국 축구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냉정한 평가보다 더 무섭고 더 날것의 반응은 바로 팬들에게서 터져나왔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 체념을 넘어선 격앙된 목소리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차라리 대표팀을 해체하라. 우리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가 저 선수들보다 잘하겠다. 고작 70분 뛰고 쥐가 나는 게 프로 선수냐.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애정이 있었기에 더 큰 실망감으로 터져나오는 팬들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분노와 좌절, 허탈함이 응축된 중국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전설적인 댓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뿐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무력감과 자조적인 비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14억 인구의 꿈과 희망이 이제는 완전히 바닥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슬프고도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기술, 정신, 역사, 팬심,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마지막 판결은 무엇일까요? 중국 축구의 실패는 한 명의 감독, 한두 명의 선수, 혹은 어느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실패입니다. 모든 것이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첫째, 썩어버린 구조와 정신의 실패입니다. 자국 팬들의 말처럼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면서도 경기력은 뒷전인 채 그저 칼퇴근만 기다리는 직장인처럼 뛰는 선수들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실패입니다. 국가대표의 자부심이 아닌 안정된 직업이라는 철밥통 의식이 낳은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둘째, 기본기조차 갖추지 못한 기술의 실패입니다. 정확한 크로스, 과감한 돌파 같은 프로 선수라면 당연히 보여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프로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기술력이 불러온 필연적인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의 실패입니다. 한 중국 팬이 남긴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이 팀이 월드컵에 진출했다면 그건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었을 것이다. 스포츠에 대한 모독, 이보다 더한 비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FIFA는 14억 시장을 위해 월드컵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길을 힘차게 달리기는커녕 출발선에서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망은 하늘을 찔렀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한 국가의 축구몽이 얼마나 허무하게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붕괴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자화상입니다. 중국의 텐센트 스포츠는 이번 탈락에 대한 기사를 이런 가슴 아픈 질문으로 끝맺었습니다. 4년 후 우리는 월드컵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4년, 또 4년을 기다려야 할까? 그 해답은 여전히 바람 속에 흩날리고 있다. 참으로 공허하고 또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건대 그 해답을 바람 속에서 찾기 전에 중국 축구가 먼저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순수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축구는 천문학적인 돈이나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축구는 그라운드를 흥건히 적시는 땀방울,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마지막 1초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 쓰러져도 곧바로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투혼, 그리고 가슴에 단 국가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언제나 소중히 여기는 진짜 축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국 축구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김준석의 풋볼 인사이트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